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트럼프 드디어 유턴 하나란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 상승 하나란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오늘 팔란티어가 급등했습니다. 그 내용도 분석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뭐 작은 주식들은 좀 빠진 것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지금 M7 주식들이요. 아주 오늘 거의 뭐 급등하듯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2.06% 많이 오른 거죠. 마소가 2.6% 오른 거면요. 자, 그리고 애플도 2.43 올랐어요. 애플이 더 다이내믹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3.86% 뛰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애플, 엔비디아 좋을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새로운 또 방향 전환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희소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4.29% 굉장히 올랐죠. 아마존이 왜 이렇게 더 많이 오를까요? 아마존은요, 상당수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커머스에서. 당연히 가장 큰 또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구글도 보세요. 2.48%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가 4.0% 올랐습니다. 메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뭐 구글은 반독점법 때문에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투자들은요, 법원이 그런 식의 진단을 했더라도 또다시 어떤 그 합의가 나올 거라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다 분해하자라고 했을 때, 자, 결국 둘이 극적 합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구글도 지금 뭐 크롬하고 그거 뭐 나누자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또 타협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5.37%. 자, 오늘 테슬라가 M7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자, 테슬라는 당연하죠. 머스크가 사실은 이제 그 5월 중순까지 정도만 하면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도지에서 물러나는 문제, 또 트럼프가 또 오늘 또 이 좀 유턴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이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어제 실적 발표 내용만 보면 주가는 폭락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실적 안 좋으니까 더 빠지겠지, $200 붕괴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예상 범위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0 대면요,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해가면서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팔란티어를 하나 보면요, 빨간색으로 제가 마소 옆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 보이시죠? 오라클 아래쪽에 팔란티어가 저게 조그맣게 끼어 있죠. 귀엽긴 귀엽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7.27%. 자, 팔란티어는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한 열흘 남았거든요. 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돌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전에 많이 지금 주소 담아야겠다, 이런 이제 그 계속해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만약 실적이 좋으면 또 한 번 점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많이 $100 아래쪽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죠. 거의 한 $80까지 갔었나요? 제가 팔란티어를 최근에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제법 많이 빠졌다가, 그때 아마 주소 담은 사람들은 뭐 좋죠. 오늘 $100 돌파하면서 다시 이렇게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요, 결국은 트럼프의 유턴과 그리고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요, 시장이 완전히 오늘 좀 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 매크로 상황들 좀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정말 희소식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막 흘러나왔는데요. 자, 스캇 베센트입니다.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자, 위에 핑크빛 하였죠. China, US have an opportunity for a big deal on trade라고 합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말이 나온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표현이거든요. 옛날 일기 때도 중국과 미국이 거의 2년간 싸웠어요. 그때 트럼프 때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맹공격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빅딜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타결이 되면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핑크빛,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f they wanna rebalance, let's do it together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재미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f they wanna rebalance, 지금 불균형을, 즉 균형을 다시 잡고 싶다라는 이거든요. 시장에 지금 그 미국이 볼 때는요, 옛날에도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 있죠. 지금 이번에 베센 말고요. 이전에 그 재무장관, 우리 여성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 재무장관이 그때 이 미국하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지금 unfair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가 unfair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뭐가 unfair하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리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많이 때리고 부여하는 게요. 무역 적자의 불균형이랄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부과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unfair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들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유튜브도 못 들게 하죠. 그다음 페이스북도 못 하게 하죠. 그들의 이념 때문에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unfair한 게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시 리밸런스 하자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야, 니네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관세를 우리가 니네들에게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때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시 재조절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절을 해야지 우리도 적자가 덜해지고 니네도 벌 때 벌더라도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Let's do it together.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서 다시 협의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에 제가 말했잖아요.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요?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발끈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꾸 중국 싫어하는 분들요.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냥 나라들이에요. 그냥 중국이 이념이 좀 다른 그런 나라지. 그냥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중국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다고요. 그 전에 해결 안 되면요, 안 돼요. 근데 중국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자기들 인민들 피고름을 짜내서라도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윽박 지른다고요.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스타일을 다 파악했어요. 막 처음에 막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각 나라들이 그냥 띄엄띄엄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은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 우리도 질러. 계속 지르다 보니까 200%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260%, 250% 질러버리면 누가 피해봅니까? 미국 상인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들어와요. 이제 팔아야 되는데 250%면 어떻게 수입을 하냐고요. 그거 두들겨 맞으면요, 미국 사람들이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딱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크게 판매하고 있는 홈디포랄지 CEO를 다 불려가지고 듣고 나니까 트럼프도 지금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요. 적당히.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덤벼들면요, 이건 누가 이걸 다 동의합니까? 미국이 홀로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대국이고 큰형님이면요,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요, 결국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조금만 조정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월드뱅크가 돈 빌려주잖아요, 나라들에게. 근데 좀 선진화된 나라들에게는 돈 빌려주지 말자라는 거죠. 중국도 이미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잖아요. 중국에게 돈을 함부로 그렇게 더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비판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에 그래도 희소식이 된 거는요, 결국 이겁니다. Opportunity for a big deal.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미국 주가가 막 계속해서 폭락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자, 바로 그게 제롬 파월 의장을 파이어한다. 자를 것이다. 어떤 식으로도 해고할 것이다. 트럼프가 해고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막 언론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막 트럼프가 실제로 뒤에서 연준 의장을 맹비난하면서 막 욕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으로 좋지 않습니다. 막 정말 머저리다 뭐 이런 식의 욕설은요, 그 대통령으로서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막 욕설을 하고 그게 여러분 뭐 양아치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더라도 그건 지적하셔야 돼요. X에다 글을 올려가지고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험한 말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야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건요. 자, 어찌됐건, 그랬더니 막 지금 소위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막 흔들리죠.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었잖아. 시장을 그래도 중재하고 계속 해오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잖아요. 미국이 막 폭락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을 잘 유지해 오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놓고 막 욕설을 하고 이 나쁜 놈, 뭐 놈 이렇게 하면서 머저리 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해놓으니까 주가가 막 다 흔들리죠. 그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제롬 파월을 자를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롬 파월을 자르게 되면요 이 자체가 여러분 한국에 막 계엄 터트린 거 있죠. 비상계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여기 제롬 파월은 독립적으로 보장돼 있다고요. 헌법으로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싫다고 어떠시 뒤에서 꼼수를 써가지고 자를 수 있거든요?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 처한다고요. 왜냐면 이거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기행적 행동을 하는 건요. 제가 계속 그래서 트럼프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행적인 행동.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이렇게 할 필요 안 해도 충분히 미국은요. 할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많아요. 머스크도 지금 자기 편에 왔죠. 좋은 지금 팀이 다 꾸려졌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기행을 하냐고요. 그래서 머스크도 조언했잖아요. 지금 이 관세 같은 거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계속 그 팀들하고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요, 이 내년 소위 연준 의장이 내년까지 임기거든요. 그때까지 자를 이유 없다, 의도 없다 그랬어요. He has no intention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안정감이 오고 주가가 오른 거고요. 선물 시장도 막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바로 시장이 화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요, 쓸데없는 낭비예요.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막 성격이 막 불같이 달려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결함들이 막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리더는요, 안정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기행적으로 달려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잘 세워왔는데, 막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위반해버리고 유린해버리고 그런 행동들은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대통령도 또 그 짓을 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자기를 지지하는 리테일 여러분 홈디포랄지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수장들을 불렀잖아요. 이 수장들이요 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불렀어요. 그랬더니 니네 지금 관세 때문에 중국 관세 때문에 힘들지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250%씩 때려버리면 우리 회사를 다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물러서면서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자, 어제 제가 테슬라 걸 다뤄드린다 얘기는 못했지만 트럼프가 이 제롬 파월 의장 안 자른다 얘기했고요. 이 의도 없다라고 얘기했고, 더불어 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그렇게 250%까지 때릴 마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떼놓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얘기했거든요. 50% 정도 하니까 그래도 시장이 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관세 때리는 건요. 중국도 받아들여야 돼요. 중국이 감히 안 받아들이면요. 그거는 중국이 깡패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맹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같이 공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요, 동맹국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왜 자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을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고 한 50% 정도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굳이 무리수를 둬서 막 주식 시장을 파괴하고 경제를 막 이 무너뜨리면서 이 들쑤시지 않고도요, 중국을 여러분 뒤에서 괴롭히고 중국을 소위 말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미국이 기술력으로도 앞서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굉장히 80년대 방식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빨리 깨달아요. 이렇게 스마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에 측근들이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머스크도 지금 다 얘기해줬던 거고 다 얘기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뭐 재무장관도 그렇고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지금 해놓고 나니까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미국 채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요, 막 내던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되면 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시스템적 위기가 온다고요. 막 갑자기 은행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한두 개 붕괴되면요, 이게 요즘은 은행 돈이 막 쉽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클릭 한 번으로. 그렇게 되면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요, 막 큰 은행까지도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수습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장을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요, 적절히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미국이 무기가 정말 많은데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이제 최근에 막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유턴하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시장을 달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한 영상이 테슬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자, 어저께 실적 발표, 실적 내용은 뭐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뭐 큰 기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전체 그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테슬라는 그냥 모든 게 그대로 remains on track, 그죠? 모든 로보택시랄지 affordable car랄지 뭐 지금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까지 제가 어제 2부 영상에서 총 정리를 해드렸죠. 머스크 발언들도 보세요. 머스크의 아주 희망찬 메시지,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 도지에서 이제 5월 정도에는 마무리하고 돌아온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들이거든요. 아주 지금 사실은 어저께 실적 발표 내용보다도 그 어떤 회사의 미래가 여전히 계속해서 ongoing 상태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대감을 줬죠. 그 주가도 테슬라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그 이후에 또 테슬라 안에서 영상을 또 공개했는데, 자, 로보택시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와, 저는 가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카카오 택시 부르잖아요. 그 카카오 택시 부르면 그 앱에서 꾹꾹 누르고 미리 등록을 다 해두면 꾹꾹 누르면 이제 카카오 택시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미국은 우버거든요. 한국에도 우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버인데요. 우버를 부를 때 얘 똑같아요. 앱이 있으면 그게 내 카드도 연동하고 등록을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가요, 딱 보십시오. 우버처럼 이제 테슬라 앱이 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지금 그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 여기 보면은 이게 테슬라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 표가 딱 있으면서 이게 이제 테슬라 안에서의 움직이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테슬라 자동차를 앱이 또 있거든요. 그 우리 여러분들이 모델 Y나 모델 3를 사게 되면 그 앱에서 이제 다 작동해요. 문도 열고 닫고 미리 다 조정도 가능한 건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앱이겠죠. 뭐 이 앱을 보시면, 자, 이제 꾹꾹 안에 등록을 다 해두면요, 뭐 꾹꾹 누르게 되면 나 이제 여기 LA에서 나 저기 오렌지 카운티로 갈 거야 딱 칩니다.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 이제 딱 치면 이 차가 이제 모델 Y가 딱 응답하겠죠. 그럼 모델 Y가 달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Your ride has arrived. 야, 너 차가 드디어 도착했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License plate number가 뭐 63277이라고 확인하고 타라는 거죠. 모델 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어저께 광고 나왔었죠. 테슬라가 이번에 로보택시 하는 게 사이버캡이 아니라 로보택시로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수월한 거거든요. 또 로보택시는 모델 Y는 기본적으로 좌석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Y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63277 번호 확인하고 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버와 똑같아요. 우버를 해본 사람 다 이렇거든요. 플레이 넘버 확인하고, 그리고 오는데, 일단 모델 Y가 다 오니까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모델 Y로 하는 건요. 어제도 좀 설명해 드렸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이 모델 Y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델 3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그러면 뭐, 곳곳에서 자동차 세워둔 사람들은 자율주행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나와가지고 사람 태우고 가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세요. 이 영상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타잖아요. 차를 타면 모델 Y 뒤에 뒷좌석에 탄다고 보면, 자, 뒤에서, 자, 보시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Hello, 에반이라고 합니다. 자, 에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름이 뜰 겁니다. Hello, Rachel. Hello, Helen. 이런 식으로 말할 거겠죠. 그러면서 your destination, 야, 네가 가야 될 지점 주소가 딱 나오죠. 여기 가고 arrival time도 딱 뜹니다. 도착 시간은 5:35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확인하면 내 이름 확인하고 주소 도착할 시간 확인하고 도착 시간까지 딱 확인하면 뭘 눌러요? 바로 start ride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모델 Y의 뒤에 뚝 이렇게 터치를 하면 어떻게 이 쭉 차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출발하겠습니다라고 광고 나오고 이제 그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쭉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갖춰졌어요. 보니까 모델 Y의 뒤에 보면은 이 꾹 누르는 이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이 소위 앱으로 다 세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요. 드디어 그동안 기다린 게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델 Y로 잘 하고 나면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아마 뭐 거의 99% 잘 될 겁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요. 그래서 잘 하고 나면 이제는 뭐 다른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고 더 다른 도시로도 확대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대되면요. 그때 이제는 올 말 내년쯤에 사이버캡이 대량 생산을 사이버캡으로 쫙 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게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요. 와,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로보택시를 하는 시대가 오다니. 이제 제가 다음에요. 우버를 안 타고 LA에서 시행되잖아요. 그럼 제가 LA 공항에서 무조건 제가 테슬라를 불러가지고 이걸로 자율주행으로 집까지 타고 오는 걸 제가 한번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기대가 돼요. 아주 흥분되고 먼저 타고 싶어요. 이 텍사스니까 제가 타지 못하겠지만 LA로 넘어오면요. 반드시 타서 무조건 타보려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제 차를 타지 않고 불러가지고 타서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댄아이브즈가 또다시 등판했습니다. 자, 댄아이브즈가 이번에 그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머스크에게 직접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머스크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했죠. 자,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일단 웹부시가요. 댄아이브즈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자, 315까지 내렸었죠. 그때 30이었나 450이었나요? 이전에 목표 주가가 거기에서 315까지 뚝 떨어뜨렸다가 자, 다시 350불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물론 이전보다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 뭐 이 하루 사이에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어저께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Last night was a pivotal conference call for Elon Musk turned the corner from this dark chapter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젯밤은 정말 이 중요한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어젯밤만큼 중요한 시점이 없었다는 건데 특히 이제 머스크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이 지금 이 다크 챕터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테슬라에게는 가장 어둠의 챕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숫자만 놓고 본다면요. 테슬라 주가는 말 그대로 $100 중반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아무리 이런 전문, 이런 이 소위 애널리스트도 테슬라를 그렇게 지지하는 테슬라도요, 이 지지자들도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자꾸 무너져 버리면요, 여기도 디펜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도 소위 말해 사람들에게, 본인들 고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뭐 어떻고 뭐 정치 관련된 걸 할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대나이브스도요, 1분기의 숫자는 정말 디제스트라고 그러죠. 재앙으로 끝났고, 이 딜리버리도 너무 소프트하게 나왔잖아요. 딜리버리도 너무너무 소위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월가의 컨센서스를 모든, basically every metric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다 미스했어요. 그 정도는 재앙 수준이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가 낮게 나올 거라는 것도 예측을 다 하고 있었고, 워낙 딜리버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딜리버리 숫자도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거든요. 낮게 잡았는데도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More important than numbers. 어제 컨퍼런스 때 머스크의 등판, 그리고 모든 발언들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주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숫자만 보잖아요. 숫자만 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거라고요. 그 숫자가 어저께도 나쁘게 나왔지만 근데 결국은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 또 숫자 그 이상의 것들이 항상 더해져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숫자까지 완벽하면요, 금상첨화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요, 숫자는 정말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데이터만 봐서 움직일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is was the time the Musk pivot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지금 이번에 너무 중요했던 머스크가 피벗을 할 수 있는, 즉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그게 잘 됐다 그러고, 또 speak to shareholder, employee입니다.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머스크가 회사를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정치한다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는 뭐 좀 무너지고 망가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직원들의 이탈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도요, 내가 일하고 있는 CEO를 바라보면서 CEO의 어떤 CEO가 하고 있는 일들, 자부심들을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만 들어먹는다? 그러면요, 직원들도 회사 다닐 맛이 안 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take a turn away from the doge입니다. 그리고 도지로부터, 그리고 백악관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탈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드디어 다시 이제 테슬라의 CEO로 돌아오는 거. 근데 he did it 이라고 합니다. Loudly, clearly in a conference call.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날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도 다 반등을 하면서 오늘 최고로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테슬라 스토리의 정말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나이브스가 지금 310, 350 올랐잖아요. 아마 주가가 300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막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플랜들이 착착착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변수만 없다면요, 이건 또 올릴 겁니다. $400로 올리고 $450로 올리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다만 트럼프의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그 다음날 아니면 일주일 뒤에 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지금 언론에서는 on and off, 야, 관세를 뭐 100% 넣었다가 또 갑자기 50% 뺐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왜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뒤에 흘러내렸거든요. 많은 기업 회사들이요, 많이 급락했어요. 많이 오르다가 급락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또 이런 양치기 소년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메인테인 할지 아니면 또 변덕스러운 변화를 만들지는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그 로보택시 운영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양이 많아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눈여겨 들어오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우리가 이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로보택시에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로보택시를 먼저 시험 운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대, 20대 정도 초반에 하고 그다음에 이게 괜찮게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100대로 올리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램프업 할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 하는데 막 100대, 200대 하면 뭐예요? 관리 자체가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로보택시라는 게 자율주행이라서 막 가고 싶은 대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처음에는요, 일단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작동하는지 다 테스트하려면 일단 적은 수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제가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하는 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숫자가요, 한 10에서 2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모델 Y 있죠. 지금 딱 도열돼 있는데 한 10대 20대 정도 작동을 할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관리가 충분히 이 앱 안에서 되겠죠. 뭐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매겨가지고 자, 1호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2호차가 지금 어스틴에서 빠져나오겠다. 뭐 어스틴 도심 외곽 어디에 있다. 다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상황판 이런 데 딱 이제 올려놓으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다 체크하겠죠.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뭐 10마일 가서 내렸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자꾸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무사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쯤 해보고 나서 자, 이제 20대에서 50대로 올리자. 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려보자. 계속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확보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 정말 이 마지막 올 하반기에는요. 이 모든 그 모델 Y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차량 그 개인 소유 차들도 이런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는 진행이 되는데 이 10대, 20대의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가 실제로 돈 받고 하는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큰 대박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주식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트럼프의 유턴과 그리고 재무장관의 새로운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변화, 그리고 머스크의 이제 정치로부터의 이제는 그 이 기업으로의 복귀, 이런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시장의 변화가 좋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오늘도 주가가 초반에 많이 올랐던 거 뒤에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자, 그 이유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관세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했지만 또 뒤에 가서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한 아직까지는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막 급상승하면서 계속 끝도 모르고 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행보를 보인 게 양치기 소년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빅딜 있죠. 스캇 베슨이 얘기했던 거 중국도 잘 수용하고 중국이 수용을 또 안 하면서 삐딱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가 있어요. 중국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야,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잘해보자는데 이렇게 나와 이래가지고 또 막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빅딜이 성사된다. 자, 그렇게 됐다라는 소식이 날라들지 않습니까? 관세 이제 중국과의 끝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요, 미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성향상 주가 올리는 데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상승이 나올 때 한번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 교수였습니다.